안녕하세요. 머스핀테크 함다인입니다. 저는 컨텐츠 기획, 촬영, 편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솔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스트핀테크 윤종훈 PD입니다. 저도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이랑 기획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혼자 운영해오면서 혼자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조금 벅찰 것 같아서 회사의 유튜브를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PD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무한도전이랑 1박 2일이었습니다. 예능 프로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튜브 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저가 편집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을 해서 마케팅, 영상, 그리고 출판 세 가지 전공 중에 영상을 전공을 택하여 지금까지 이제 영상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고 PD로서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기는 하나 제가 만든 영상들을 보고 여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대학교 시절만 해도 유튜브는 블루오션이라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로 일하게 되면은 밥 먹고 살기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 복무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레드오션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영상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서 뛰어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기준점으로 잡는 게 편안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항상 편안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여러 가지 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좋아하는 장르가 달라지는데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온투업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온투업 시장을 좀 더 알아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지식을 영상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재미 요소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핀 크루원들이 나오는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한 채널에 나와서 자신들만의 매력을 뽐내는 게 재밌고 그 재밌는 과정을 제가 편집하는 저 스스로도 되게 재밌게 편집할 수 있어서 머핀 크루원들이 많이 나오는 영상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머핀데이 영상은 브랜딩 매니저인 소희님과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요. 머스트핀테크가 리모트 워크를 시작하면서 저희 크루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회식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어요. 회식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밥만 먹기보다 다른 행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애장품을 공유하는 행사로 시작을 했고 추억들이 쌓이다 보니 머핀데이 영상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저희 회사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행사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뽑기는 어렵지만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워크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맨날 게더타운에서만 보던 머핀크루 직원들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밌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처음에 진행했던 애장품 공유하기 행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영상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한 영상이 가장 깔끔하고 더 재미있고 더 많은 행사들을 진행했었는데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저희 풋풋함,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 담아있는 영상은 딱 그 영상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수고했다고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별 말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에 황정민 배우가 시상식에서 했었던 말이 자신은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 밥상 차리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잘 몰랐기도 했고 그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해보니 누군가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수고했다는 말이 참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고했다는 말이 감명 깊은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퇴사하신 분이 저한테 이 촬영을 할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편집본을 보고 나면 재미있고 그때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머핀데이 콘텐츠들이 머핀 크루원들이 출연을 하는데 카메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즐기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별 말씀 없으시다가 이별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셔서 그 말씀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언어 차이죠.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 바디랭귀지와 함께 쓸 수 있는 영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샤론 라자와의 소통도 문제가 되고 영상 편집본도 이게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이 많이 고민됐던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우려가 됐었는데요. 저는 항상 촬영을 할 때 출연자들의 캐릭터와 출연자들 간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샤론 라자가 왔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샤론 라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와 함께 잘 녹아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언어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더라고요. 물론 샤론 라자가 눈치껏 잘 이해를 해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한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쉬운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쉽지 않은 기회였고 이번 기회로 이제 다른 글로벌 직원들이랑 소통하는 거나 혹은 이런 콘텐츠적인 촬영이 있을 때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글로벌 머핀 크루와 접점이 많이 없고 거리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머핀 크루 글로벌은 글로벌, 머핀 크루 코리아는 코리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샤론 라자와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머핀 크루 파키스탄과 머핀 크루 코리아가 아닌 머핀 크루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우려했었던 샤론 라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은 괜히 걱정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시너지가 좋았고 즐겁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80% 정도랄까요? 처음 했던 업무보다는 업무량도 많아지고 깊숙한 분야까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벅차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순간순간에도 벅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런 벅찬 순간들을 이겨내고서 이 업무들을 다 처리하였을 때 그때 오는 뿌듯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7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5%는 이제 제 성장, 미래에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90%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이것저것 도전하고 실행력이 강하다 보니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만 꼼꼼함이 좀 부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는 점이 살짝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팀원들이 채워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80%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 평소 면모가 좀 느긋한 면모도 있고 업무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도 창작 과정의 하나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창작을 하는데 상상력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좋고 싫음이 너무 확실해서 평소에 싫은 건 좀 미루는 편이라 영상이 뭔가 마음 같지 않다, 혹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루즈해지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상 편집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TV 영상 같은 걸 볼 때 자막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디자인인데? 이거 내가 쓰는 효과인데? 이러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저도 종건님과 같은 직업병도 갖고 있고 추가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소재거리나 우리가 하하호호 웃는 정말 즐거운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거 영상에 찍어줄 걸, 이거 콘텐츠로 쓰면 되겠다 하는 등의 정말 사소한 직업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소하다 못해 저의 일상이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콘텐츠의 미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F 100%가 나왔을 정도로 정말 감성적인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강력한 T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 T야? 에서 T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다 보니까 뭔가 딱딱하고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유한 편이더라고요. 처음엔 기계같이 뭔가 행동하고 딱딱한 면모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물 흐르듯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바뀌었네 우리. 입사 초창기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녹화 버튼을 눌렀으나 이 카메라 설정값을 제대로 건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촬영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상이 아니라 슬로우 모션이 걸린 영상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분을 다 날려서 다이님께 많은 소리를 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크샵이었죠? 네. 저도 비슷한 실수인데요. 머핀크루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마이크 녹음본을 확인하려고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20개 정도 있어야 하는 파일이 6개 정도의 파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녹음이 잘못됐나? 녹음을 안 하고 있었나? 라고 해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녹음은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이크에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소생이 가능한지, AS는 가능한지. 마이크 제조사에도 여쭤봤는데 엔지니어 분께서 마이크 문제로 자료를 살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국 카메라에 녹음된 파일로 음성이 나갔는데요. 음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영상이 나가게 되었죠. 원래는 저희가 2중, 3중으로 녹음을 하는데 하필 그때는 딱 그 마이크만 믿었던지라 그렇게 음질을 복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2번, 3번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항상 2-3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해도 사실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료가 소실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인터넷 서치를 합니다. 이 소실된 자료를 어떻게 소생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드는 방법으로 찾아봅니다. 그런데도 복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재촬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자료들을 많이 날려먹은 적은 없지만 일단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2중 작업을 거친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 자체에도 저장을 하고 있어요. 3중 나생문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평소 보던 영상들에서 영감을 얻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의 첫 영상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진짜 엉성하더라고요. 보통 처음에 영상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효과도 넣고 다양한 디자인을 넣는 게 되게 잘 만든 영상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난잡하더라고요. 난잡하고 정신없고 저희도 그렇죠? 그쵸? 그랬었죠. 그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아 진짜 또 보라고 하면 못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95%? 저는 정말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플렉스라는 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멀티라는 말은 정말 잘 부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이런저러한 방면으로 생각하느라 정말 멀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요. 5%를 남긴 건 제가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분야, 생각하지 못한 그곳까지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5%를 남겨뒀습니다.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 기회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언제나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기획, 편집, 촬영 다 진행했던 콘텐츠였는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최대한 직장인들이 혹은 신입들이 경험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일단 혼자 남자다 보니 듣는 부분이나 말하는 부분에서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학교 생활 때 여학생들이 많아서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조금 조심하거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약간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땀을 쫙 빼거나 운동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사를 살아가는 가장 큰 꿀팁은 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가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끝을 다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창작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고통도 많이 따를 텐데 자신이 만든 영상이 남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 라는 거에서 많이 희열을 느끼거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선배이신 조이님이나 다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듬직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고민거리가 있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저희 머핀크루 파키스탄 샤론 라자라는 분이 해외팀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분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듣고 많은 이들이 빠르게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쇼츠로 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 운이 좋게 알고리즘을 잘 타게 되어서 346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겨둔 채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점차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생도 담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그걸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영상을 만드는 일이 참 보람차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머스트핀테크에 출근을 하고 퇴근한 후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함더로서 업무를 보는데요. 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하루는 기획, 하루는 촬영, 2, 3일은 편집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퇴근 후에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많으면 5일, 적으면 하루 이틀 그렇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시간도 갖고 자기 개발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요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채널 영상 만들 때는 저 혼자만 나오기도 하고 뷰티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어서 어떤 발색이 나오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 이런 정보들을 중점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머핀크루 콘텐츠를 만들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너지를 어떻게 영상에 녹일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과 저희 머핀크루 채널 그리고 온트데베카 채널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로서 성장하여 유익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뷰티 크리에이터 함더로서도 성장을 할 겁니다. 저는 꿈이 많은 소녀여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짐작이 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자든 PD든 크리에이터든 시작이 있어요. 결과물도 있잖아요. 시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추억이고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지금 도전해 보세요.